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에서 테마주들이 정말 들썩거렸는데 특히나 이 위메프 반사 수혜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EM넷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2% 급등세 보여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7% 넘게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이 큐텐 이슈가 네. 내일 시장까지 또 반영이 될까요? 당분간 조금 계속적으로 이거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이게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거에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위치 코리아 철수했을 때 그때 반사이익을 얻었던 게 아프리카 TV, 지금 수비죠. 거기랑 약간 좀 흡사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네이버가 뭐 알리랑 테무 때문에 안 좋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티몬이라던가 위메프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이 진짜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EM넷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던가 네이버의 공식 광고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직원을 써서 뭐 집행을 하지 않는 한 보통 이런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EM넷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역시나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오늘도 지금 강하게 상승 나와서 장중에 23%까지 올랐다가 또 윗골이 달고 10%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근데 이제 좀 이런 네이버 쇼핑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하필 이제 이번 주에 파리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림픽 때 가보면은 광고 대행사들이 좀 바짝하고 반등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결합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EM넷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Q10과 관련돼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해소가 되고 그 불확실성이라던가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위메프 반사 수혜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EM넷, 와이즈버즈, 예스24, 모비데이즈, MBT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하고 나온 이 실적 발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대차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세벽 대표님과 함께 좀 실적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 부분을 좀 악재로 보는 건지 내일 시장 현대차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네. 내일도 시장이 오늘처럼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밀린다라는 거는 결국엔 기대 심리가 더 높았었는데 거기에 그냥 딱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까지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도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수 선물 같은 경우 S&P랑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0.5% 그리고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풀이장 시간에 이렇게 빼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어저께에 이어서 작정하고 빼려고 하는 것인가를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면은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잠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한 템포 멀리서 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 뭐 실적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환경이 좀 녹록치만은 않다. 근데 추후적으로 3분기, 4분기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좀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매매 원칙만 좀 잘 지키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딱 심리선에 부딪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1선이 25만 2천 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 정확히 걸려 있어요. 종가가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가 무너진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밑에 단에서 좀 매수 기회를 좀 잡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실적보다 무서운 투자 심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참 현대차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투심은 위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835번님 현대차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만 5천 원에 70% 가지고 계세요. 손절에 대한 부분 고민되신다라고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뭐 2% 넘게 빠졌다고 해도 뭔가 시장이 돌아서면 현대차 다시 좀 전고점 탈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의견이세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저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고 고민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급락 나왔거든요. 맞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그에 비하면 현대차는 괜찮다. 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커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고요. 투자자들의 심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왠지 다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매출보다 어차피 하이브리드카나 내연기관차 매출이 더 높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더 힘있게 팔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비장의 무기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인도 IPO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드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차가 오늘 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오늘 하이닉스 빠진 걸 보시면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아의 특수 목적화 그리고 현대의 이제 여러 가지 라인들 그리고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아마 저는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도 제네시스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분기에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대선이 일단 11월 달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3분기까지는 일단 뭐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70%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저 비중 70% 그리고 만약에 좀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은 지금 만약에 25만 원 밑으로 24만 원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요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럼 저 70% 비중으로 나는 버텨보겠다 하시면은 손절이나 비중 축소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IPO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IPO라는 엄청난 모멘텀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조금 전고점 탈환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증시에서 포드가 12% 넘게 하락했는데 내일 우리 국내 증시 이 자동차 업황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국내 자동차주들은 좀 추가 매수나 뭐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이길 종목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이 빠졌음에도 오늘 양봉을 보인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포드도 실적이 안 좋았고 뭐 현대차 막 뭐 잘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썩 아닌데 그럼 이제 투심 자체가 아 이거 우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당장 신규 접근 그래 오히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좀 피해 가자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굳이 지금 급하게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되돌림이 나오고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게 내가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다시 못 볼 저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셨다가 오히려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히 많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눌리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빠지고 그러면 현대차랑 기아가 빠지면은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빠져요. 그런 좀 집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돌아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셨다가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지금 계속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더 눌릴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지켜보신 이후에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하고 포드가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주가 움직임 보일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